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법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전화 사기 수준이고 억양도 좀 이상해서 누가 들어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전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악성 앱을 설치하고 또는 금감원이나 검찰을 사칭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또는 지인 번호랑 똑같은 번호를 도용하는 수법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피해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70대의 어떤 피해자분이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서 한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무려 9억 7천만 원을 송금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가 검사라고 하면서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계좌에 입금을 하면 안전하다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해요. 아직까지 수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들어본 금액 중에는 거의 최고 금액에 가까운 금액인데 꼭 범인이 빠르게 검거돼서 피해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른바 가짜 고객센터 수법이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신용카드가 발급돼서 배송 중입니다 라는 전화가 옵니다. 근데 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습니다. 카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카드 사고 예방팀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시라라고 하면서 가짜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명의도용 신고를 위해서는 이 링크에 접속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링크를 전달을 하고요. 그걸 클릭하면 이제 악성 앱이 깔리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그 사기범에게 연결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부산에서 60대 여성이 이런 수법에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은행원이 이상함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피해자분의 폰에서 악성 앱 3개를 발견해서 삭제를 하고 피해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 카드 배송원 자체는 배송 업무만 담당할 뿐이지 고객센터 연락처를 알려주는 그런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객센터 연락이 필요하신 분은 공식 고객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이용을 하시거나 또는 카드 뒷면에 보면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65세 A씨는 이 휴대전화에 아들 번호로 딱 뜨면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 전화니까 당연히 받으셨죠. 그랬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저 지금 큰일 났어요 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분이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라고 느껴서 실제 아들과 따로 통화를 해보니 해당 전화가 아들을 사칭했던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이 수법은 이미 연락처가 해킹이 돼서 연락처가 그 해킹범에게 전달이 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발신 번호를 해당 번호로 조작을 하고 가족이나 지인인 척 전화를 거는 방식인데요. 결국 번호가 똑같으면 연락처에 저장된 그 이름이 화면에 뜨는 그런 스마트폰 시스템 자체를 악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가 악성 코드를 통해 이미 감염이 돼서 전체 번호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링크라든지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은 함부로 접속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번호는 발신 번호를 조작해서 온 번호이기 때문에 실제 번호에 다시 한번 걸게 되면은 원래 그 지인이나 가족 번호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좋고 가장 안전하려면 사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원래 번호대로 한번 전화를 걸어보시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배우 노주현 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셨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를 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는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지급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 입금 계좌를 안내해 주면서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노주현 씨는 처음에는 본인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매체에 아무래도 60대 이상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피해가 좀 더 빨리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 청년분들이나 또는 단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특히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추심 업무다.
시세를 조사하는 업무다 또는 카드 배송 업무다 이렇게 해서 그건 너무 정상적인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업무를 가장을 한 뒤에 알고 보면 보이스피싱으로 획득한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역할을 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일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면 예전에는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면 무죄로 이렇게 판명이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수법이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판례에 따라도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었다. 내가 확실히 그 범죄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범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은 공범으로 판단을 합니다. 야.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세부 범행 계획까지는 몰랐더라도 뭐 그러한 범행의 일체가 돼서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범,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한 바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 발급받아서 우편으로 보내라 이런 네. 수법도 있는데요. 그런 말에 속아서 나도 피해를 당해서 내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카드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이 됐다. 그렇게 되면 그 카드를 보낸 피해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사기 방조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선불카드를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번호와 비밀번호만 넘겨줘도 적금 매체 양도라는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112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급한데요. 네. 내가 언제 어떤 금액을 어떤 계좌번호로 어떻게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고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또 빨리 하셔야 되는 게 그 돈을 보낸 그 은행 있잖아요. 네. 그 은행의 콜센터나 영업점에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빠르게 방문을 하셔서 지급 정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계좌에 아직까지 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지급 정지가 되면 그 계좌가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계좌 안에는 돈이 살아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금감원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도 피해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증거는 모두 잘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뭐 전화 녹음 파일이라든지 문자, 카카오톡 대화, 입금 영수증, 통화 내역 캡처 같은 모든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민사든 형사든 절차 진행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우선 먼저 뭐 낯선 전화나 문자나 또 특히나 그 전화를 받았는데 개인정보를 달라, 금융거래를 해라 라고 요구하는 연락은 무조건 의심하고 끊으셔야 되고요. 공식 기관은 전화를 해서 개인정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걸려온 전화가 보이스피싱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의심이 되실 때는 금감원에 들어가시면 사기 이용계좌 신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셔서 그 번호나 안내받은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번호가 과거에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출처 불명의 이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당했을 뻔했던 일이 있었는데 네. 건강검진을 얼마 전에 받았었는데 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덜컥 얼마 전에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가 아마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 시즌이었나 봐요. 연말쯤이어서. 그래서 클릭을 했다가 빠르게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다행히 앱이 깔리진 않았는데 방심하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웹 설치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경찰청이 운영하는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이 앱을 깔아두시면 악성 앱을 탐지해서 삭제하는 기능까지도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수익 단기 알바, 고수익이라는 것은 누구나 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급여가 세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해 보시고 업무 내용이 조금 수상하다. 그러면 그만두시거나 경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장된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도 내용이 너무 당황스럽거나 이상하다 하면 일단은 끊고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시고 어쨌든 그러한 내용의 수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피해 금액이 5억 이상 아주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죄들과 병합이 돼서 10년 이상의
중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전달책이나 수거책, 아까 가담자로 네. 이렇게 연루가 되더라도 이 사기에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는 뭐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고 초범인 20대이더라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을 했다면 범행 내용 자체를 몰랐더라도 일정 정도 인지하고 돈을 수거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었고요. 또 아주 큰 범위의 보이스피싱 총책이 잡혔는데요. 네. 49억 원을 편취한 조직 총책이 5년 넘게 도피를 하다가 드디어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는데 사실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아주 큰 중형이 선고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뭐 피해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과 합의를 못하거나 반복 병행이 자주 있는 경우에는 실형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군지 같은 데나 학원이 많은 그런 곳에서 네. 뭐 아이를 데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바꿔준대요. 근데 아이가 막 울부짖거나 막 다쳤다, 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아이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들려요. 부모님 귀에는 우리 아이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맞아요.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이렇게 전화를 걸면 그럴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화는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학원, 뭐 학교 이런 쪽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실제인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은 이제는 뭐 단순히 속는 피해자가 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담자까지로 몰릴 수 있는 위험까지 안고 있는 아주 큰 범죄로 커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도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 된 뭐 통장이나 체크카드 계정 같은 거는 당연히 넘기시면 안 되고요. 네.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